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범시민단체연합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국민의 주권 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직선거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하여짐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 이후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음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범시민단체연합은 21대 총선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면선거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4.15 총선 과정 중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사항은 사전투표 과정과 전자개표기의 문제이다. 사전투표제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지만 그 공정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다. 사전투표제를 통해 모아진 사전투표함이 개표일까지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개표 과정에서도 투명함이 보장되지 못하는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CCTV도 없는 장소에 사전투표함이 4일 이상 보관되고 있는 점, 여러 지역구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의 참관인 사인 필체가 바뀐 점, 참고 자료 1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매체에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 또한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간내 사전 투표율이 99%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구에 달했다. 참고 자료 2에 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짜 맞추어 놓은 듯 관내 사전 수천 명과 간내 거주 수만 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한가?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증폭되어져만 간다. 혹자는 후진국도 아닌데 사전투표가 조작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2017년 10월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를 통해 선거를 승리했고 진짜 투표용지는 불태워진 사건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가까운 일본 사례를 통해서 현재도 얼마든지 선거 조작은 가능하기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밖에 21대 총선 과정에 의심되는 사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 비율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 비율이 대부분 지역에서 1에서 2% 정도, 가장 많이 차이나는 지역이 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의 대부분이 11에서 13% 차이이다. 그것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슷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사전투표율, 득표율도 그렇다. 서울 전체에서 민주당 대 통합당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63.4306% 대 36.5693%이다. 반면 당일 투표자에 의한 득표 비율은 민주당이 50.23%이고 통합당이 48.79%이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 비율을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13%포인트 더 높은 반면 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의 득표 비율이 무려 12%포인트나 더 높다. 이러한 정황들을 부정선거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이라면 마치 통계가 잘 짜여진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서는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즉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21대 선거에서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 대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 번호 등이 조합된 33에서 34자리 숫자 및 영문자가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사용했다. 왜 선거법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선관위는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왜 선거법까지 무시하며 QR코드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타협점이나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이에 인천 범시민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정부가 앞장서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드러난 증거와 정황들이 불법 선거, 조작 선거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선거 이후 계속되는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에 누군가는 이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할 차례이다.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며 민심을 외면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확률적, 통계적, 회계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의 비밀이 풀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상황에 명확한 해명과 국민적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22일 71개 단체 인천 범시민 단체 연합. 지금 추가로 말씀하실 분들. 지금 이곳에 지금 다 성명서에 쓰지는 않았지만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의치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봉인지 이름이 원래 셋인데 실제 개표장을 비교했더니 서명이 2개만 있었던 것도 있고요. 봉인지가 현관 밖에 떨어진 것도 있었고, 용지가 파쇄된 것을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테스트용이라고. 의문점은 비례대표는요 수개표인데 왜 그것을 테스트하는지 이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이었으며, 또한 봉인지 이름이 참관인 필체가 아니라고 본인이 말을 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 접전지 13곳을 서명해서 다시 붙인 그 13곳이 같은 숫자로 나왔고, 사전투표, 간회투표 다 마찬가지였고요. 서울 경기 지역 사전투표 본투표 비율이 36대 또 63으로 동일 수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접전지 사전투표율이 99%가 이상 비율이 다 똑같았고요. 민경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동까지 수치가 다 동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비례대표 100장, 100% 더불어민주당이 나왔던 표가 있는데요. 전혀 접히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할 때 우리가 비밀투표인데 접지 않는 경우는 없죠. 하나도 접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관외투표용지에 봉투를 넣어야 하는데, 봉투를 넣어야 되는데 접지 않고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만한 봉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말씀하세요. 법에는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QR 코드가 된 것은 전적으로 불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용지가 빨간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검은 도장이 찍힌 것이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주전 700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우리 국부이신 그분은 나라를 건국할 적에 이 국민에게 정의와 공의를 표방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분명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의혹이 많고 이러한 잘못된 경로로 치닫고 있는데,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나가서 받아요. 네, 나가서.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논지에 대해서 민경호 의원님께서 자진적으로 동의하셔서 주최를 하셔주신 것이죠? 아니요. 저는 그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 네. 내용은 저와 상의하지 않아요. 저와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시민단체에서 민경호 의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와주시기만 한 겁니다. 저희가 주최를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 개표를 요구를 하고요. 또한 CCTV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CCTV에 신문지를 붙여놨는데요. CCTV를 신문지를 붙여놨다면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지가 접혀져 있는데 의미가 없는 말이겠죠. 이 얘기들은 행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자님들은 사진을 다 보셨을 거예요. 혹시 사진이 없다면 저희가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선거 부정이라는 내용을 알고도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상 동의를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선거 부정이라는 얘기를 선거 부정의 의혹이 있으니까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한 게 아니라 의혹을 풀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정론관을 빌어서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들어와서 이 의혹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한테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신 기자분들도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제 지역구에서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럼 뭐 그런 거죠. 정일영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정미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의혹들을 제가 제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제기된 게 지금 다른 곳은 2개의 데이터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것도 이상한 거지만 그런데 저는 세 데이터가 똑같은 게 나오기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다. 그 외에도 지금 그 언론의 발표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유령 투표가 제 지역구에서 11개가 나왔어요. 11개. 그러니까 기권 하면은 기권의 10일 그렇게 하면은 11명이 기권을 한 게 되는데 제외 공관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이 기권이 마이너스 10일이 나왔습니다. 그럼 11표가 유령 투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김현아 의원 지역구에서는 9표가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쌍에 투표수가 9쌍이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만. 그것도 통합당 후보에게서만. 그리고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로 하는 거죠. 당일 투표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날 발표된 출구조사의 결과를 아실 겁니다. 그 결과는 결과치랑 똑 맞았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한 사람들을 5명에 1명씩 해서
조사를 했다면 그 당일 투표의 통계랑 맞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전체 투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이상하게 여기는 사전 투표가 합산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이상한 조합들이 나타나고 다음에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저는 저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제 지역구에서 하는 일을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무슨 알려드렸다든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죠. 이런 이번에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 해서 제가 모시고 소개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역할이고요. 여러분, 그 민주주의라는 이 소중한 가치 시스템은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야 됩니다.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통합당이나 민주당 아니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 유튜버들의 장사 속이다, 조회수 장사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그분의 생각이죠. 그 토론회를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연다고 이준석 최고가 이제 밝혔는데 여기에 직접 응하시거나 나오신 다른 분들이 응하실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여기는 없고요. 저도 참석하진 않습니다. 혹시 의원님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증거 보존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고만 하셨는데 계획이 혹시 지금 있으신지 이 지금 의혹과 관련해서 밝힐 수 있는 훌륭한 기자분이십니다.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접수됐을 겁니다. 증거 보존 신청. 예. 오늘의 저희의 기자회견은 부정투표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귀중한 투표이기에 이것을 좀 검증을 해달라, 증거나 의혹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관외 투표용지나 그러한 것들이 접히는 적 없이 100표가 나왔다, 더불어당에만 그거는 조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접히지 않는 관외 투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조금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CCTV와 수개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필 사인을 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가 사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들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가짜뉴스라는 등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면 민주적으로 아무것도 우리 국민들이 말할 수가 없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 것조차도 억압받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 표의 소중함을 가지고 정말 국민으로서 투표했던 것들이 의혹이 생기니까 그것을 밝혀주시면 부정인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문점을 다 최소한 풀어주시길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저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남영희 후보인가요? 남영희 후보가 증거 보존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거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민주주의는 혹독한 건강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검증에 대한 요구를 지금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그 검증을 거친다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인지가 현관 밖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것이 음모론이 아닌 사실이고 실제였습니다. 이 봉인지가 그 현관 밖에 떨어진 것이 선관위의 답은 실수했다, 가져가다 흘린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들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조차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의혹은요, 의혹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에 그럼 재검표를 요구하실 건가요? 재검표를? 일단 법상으로 그렇죠. 그 지금 증거 보존 신청,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한 것은 그 재검표를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수개표 하나하나 이제 손으로 개표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런 논란들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앞에 재검표에서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결과에 이렇게 좀 인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아니, 좀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당 차원에서 대응이나 이런 거는 논의된 게 네? 당 차원으로 대응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네네. 당에서도 몇 분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 개별 의원들이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당내에 몇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 보존 신청은 다 개개인이 하고 나머지 법률적인 혹시 그 조력이 필요하면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시당 차원? 중앙당, 대전 같은 데는 시당이죠. 중앙당에서도 그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 저기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냥 일반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다면 제기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제기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입찰 담합 또 인터넷 뱅킹의 해킹을 특종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제가 상식보다는 많은 지식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뭐 상자를 옮기고 그랬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지금 이게 쓸데없이 무슨 트집을 잡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지금 뭐 299개의 투표소인데 299개의 투표소에 사람을 한 명씩만 투입해서 뭘 짜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299명. 누가 안중근 의사가 그러셨나요? 3명의 비밀은 2명이 죽기 전까지는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얘기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숨길 의지가 뭐 어디 있다고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뭐 숨기고 뭐 이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재검표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작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검표를 해도 사실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닐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상식이죠. 그러면 혹시 뭐 검찰 고발이나 이런 아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검표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따로 만나야 돼요. 길어서. 긴 얘기라서 따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재검표를 하더라도 재검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있다. 재검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검증 중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전관위에 나타난
집계표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김현아 의원과 제 선거구에 그러니까 투표 포기를 한 사람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로 나타납니다. 그럼 뭐 업무를 누가 방해하려고 했던가 뭘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검찰의 조사를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거 투표함 이런 투표 용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프로그램 같은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쪽에 더 의심을 두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아까 갖고 계신다고 좀 근거가 되는 바탕되는 자료 갖고 계신다고 아까 저요?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거를 또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증거를 대라고 하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전과 사후에 세 후보의 비율이 똑같습니까? 둘도 아니고 셋이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가 있는데 그게 비율이 어떻게 세 사람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검증 프로그램이 이제 투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갖다 대입시켜 봐도 의혹은 충분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입시켜 보신 거예요? 네? 그 대입시켜 보셨어요? 뭐를요? 대입? 네. 대입시킨 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얘기가 의원님 오늘 기자회견하신 것뿐만 아니고 이곳저곳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총조회 통으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이미 지난 대선이라든가 몇 번 선거에서 이미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항상 제기하다가 네. 결국은 뚜렷한 실체가 없이 그냥 정치직로나 그리고 끝난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번 경우는 그러면 아까 연대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좀 끝까지 가는 그 어떤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이걸 어떻게 헌법소원으로 하신다는 헌법소원이 아니고 일단 그 각 단계에서 우리가 그 단계에서 검증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케표, 재검표 뭐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뭐 이런 것들 그게 왜 나왔나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한 사람이 처음에 제기한 게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한 사람의 무슨 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단 지성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꼼꼼하게 검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사례와 이번 사례를 과거 사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뭐 저는 그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조사나 무슨 재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법에 바코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QR코드로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경인지역, 서울지역, 인천지역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대 63과 관련해서는 유력 그 일간지가 그게 아니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증을 해서 그게 맞다고 나왔죠.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제 지역구 말씀드린 거에 보면 이 뭐 관내 비율, 관외 비율이 정일영 후보가 관내와 관외가 48로 똑같고 민경욱은 35로 똑같고 이정민은 16으로 똑같습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수치죠. 네, 자 다른 분들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